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앞으로 2년 뒤면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세계 스카우트 청년 이사의 아시아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당선이 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분인데요. 김유빈 나라 청년 이사와 함께 또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역에서 잼버리를 한다. 새만금 잼버리. 스카우트에 살짝 미쳐있는 청년 김유빈 나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스카우트 복장이 참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앞에 한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잠깐 불렀던. 제가 기똥찬 우리 코끼리 지역대 출신인데요. 우리 지역대 어린이 친구들이 만든 자작곡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청년 이사에 당선이 됐다고 했는데 청년 이사라는 건 뭐예요? 이제 청년 이사는 세계 스카우트의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이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안건을 발의하고 스카우트 관련? 네, 스카우트 네. 관련 안건들을 발의하고 또 스카우트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또 나아가서 그 대외적으로 예. 스카우트를 홍보하는 그런 홍보대사 역할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경쟁도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스카우트 청년 이사는 몇 명 정도나 뽑고 네.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며 임기는 어느 정도인지 이 세 가지가 궁금해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네, 몇 어떤 명 역할, 정도? 네, 몇 명 정도인지는요. 네. 상징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대륙에서 한 명씩 뽑는 거는 아닌데요. 상징적으로 6대 6으로 봐서 이제 6명을 뽑아요. 그리고 임기는 3년 임기로 돌아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역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의 세계 스카우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청소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의하고 안건들을 상정해서 의사결정 기구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아직 그 표심은 없어요. 이 어떤 표심은 없지만 그래도 의사결정 그 기구에 들어가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홍보 활동도 하고. 네. 뭘 잘해야지 그러면 청년 이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세계 스카우트 청년이라면 이 역할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다 잘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요? 많은 청소년들이 고심하는 것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자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김유빈 나라 이 본명인가요? 네. 네, 본명입니다. 엄마, 아빠 성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원래 본명은 김빛나라인데요. 네. 엄마, 성씨. 네, 엄마 성을 넣고 싶어서 네. 고집을 좀 피워가지고 초등학생 때 김유빈나라가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청년 이사는 그동안 금녀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성 청년 이사가 좀처럼 없었던 모양이던데 네. 이번엔 그 처음으로 된 건가요? 그러면?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된 거는 아니고요.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여성으로서 처음 당선이 된 거예요. 한 반세기 동안 그 세계 스카우트에 있어서 의사결정 기구에 특히 청년 이사라는 의사결정 기구 안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남성 친구들이 당선이 된 경우는 조금씩 있었었는데 여성으로서 당선이 됐었던 경우는 감사하게도 올해 제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보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명예직인가요? 명예직, 스카우트는 명예직입니다. 모든 그러면 것이. 내가 이걸 언제 목표를 두고 어떤 계기로 어떤 준비를 했나요? 본인 스스로는? 반세기 동안 예. 의사결정 관련해서는 스카우트에서 세계 스카우트 총회 그리고 유스포럼이 주요한 이런 행사였어요. 근데 4년 전에 발의되었었던 안건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도를 좀 증진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두 행사를 통합시키자 하는 안건이 결의가 돼요. 예.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번 유스포럼이 마지막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좀 여성으로서도 그렇고 아시아 태평양 출신인 아시아인이 우리 목소리도 대변해 줄 수 있고 또 우리 시대적인 이런 분위기를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서줬으면 좋겠다. 여성인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네. 어려울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서 사실 나가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막 이게 어렵고 굉장히 막 이렇게 까탈스러운 일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서 근데 누군가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이게 네. 청년 이사의 마지막 세대라면 한번 내가 해보자라는 용기를 좀 내서 올해 작년 이렇게 좀 마음을 굳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외국어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세계인들과 함께 소통을 하려면 특히 영어라든지 스카우트를 물론 또 사랑해야 되겠고, 예, 어떤 점들이 경쟁력이었나요, 본인의? 그 언어는 그 잘하는 정도가 이 세계 이사 당선된 세계 청년 이사 당선된 친구들이 다 네.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피력이 됐었던 부분은 제가 굉장한 허당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부분들이 좀 피력이 많이 된 게 아닌가. 제 영어 이름이 리사인데 리사는 참 조금 살짝 어딘가 부족한 것 같은데 쟤 좀 열심히 어딘가 해보려는 구석이 보여. 그래서 리사 한번 밀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친구들이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뽑는데 친구들 역할이 중요한가요? 이번에 전 세계 지금 세계 스카우트 단세는 네. 172개국에 3천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3천만 명? 네,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번 세계 스카우트 유스 포럼에만 참가한 회원국은 156개국 정도에 한 500명 정도 친구들이 해서 한 개국당 이제 2명의 정대표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네. 이미 이제 역할을 시작을 했나요? 그러면 청년 이사로서? 제가 지금 이제 부안에 살고 있다면서요? 부안에 살고 네, 있습니다. 부안에 살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뭐 회의 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를 진행을 한 거는 요즘 뭐 있는데요. 줌으로도 많이 하니까. 네, 한 거는 있는데 본격적인 임기는 아마 11월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이 스카우트가 이제 앞서 제가 여는 말에도 얘기를 했지만 잼버리가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그 준비 지금 부안에 있으면서 보니까 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쵸. 붐업을 좀 시켜야 되니까. 네, 네. 예. 제가 숫자에 좀 많이 약한 편인데 네. 디데이를 항상 기억을 해요. 예. 그래서 디데이가 아마 오늘이 692일 거의 뭐 700일 가까이 남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코로나만 저희를 도와준다면 우리는 세계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중에 최고 그리고 최다 스카우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잼버리를 개최할 수 있는 만발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 그 조직이 최창현 사무총장님 그 진두지휘 아래 진짜 누구 하나 나무랄 거 없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마다. 그래서 잘 준비되고 있다고 저는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7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 사이에 이제 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어쨌든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또 전 세계 홍보를 해서 코로나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식은 어려워 보이고 좀 위드 코로나로 진행하면서 방역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다음 새만금에서 개최한다든지 2023년 그 현장에 있었다면서요. 발표 당시에. 네, 2017년 아마 이맘때쯤, 이맘 조금 전에 8월 달에 이제 4년 전. 네, 바쿠에 있었죠. 이 개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때 막 그때 그럼 프레젠테이션 한 건가요? 네, 네, 네. 그때 상황을 좀 생생하게 전달을 해주세요. 어떠했는지. 경쟁이 좀 치열했죠. 네, 그때 이제 경쟁국이 폴란드였고 유럽 대륙 안에 40개국
정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표수가 좀 많고 또 아태는 그에 비해서 표수가 좀 적고 그리고 유럽이 아무래도 종주국도 있는 대륙이기 때문에 영향권이 조금 더 있고 또 직전 잼버리가 뭐 일본 잼버리 직직전 잼버리가 일본 잼버리였던 그런 지난번에 또 대진도 미국에서 있고, 했었고. 네, 네네네. 대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악조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진짜 막 전라북도 뭐 지사님도 계시고 막 뭐 반기문 전 총장님도 계시고 막 여가부에서도 나와주시고 여러 군데서 진짜 막 협심해가지고 밤낮 없이 막 열심히 유치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진짜 이제 프레젠테이션만 잘해내면 되는구나 이것만 실수 없이 조금 하면 다 잘해왔으니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또 같이 프레젠테이션 해주시는 분도 너무 잘해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그냥 그때 이후로는 기도를 그냥 하고 기다렸다가 잘 마무리가 돼서 너무너무 기쁜 시간 한 하루 이틀은 그래도 긴장을 놓고 좀 편안하게 거기 있는 친구들이랑 교류도 좀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내용은 뭐였어요? 주요 포인트. 그때 뭐 6대 공약도 있고 예.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런 공약들이 모두 다 거의 이행이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공약 중에 하나가 가장 내세우고 싶은 공약 중에 하나는 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도랑 이 국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어떤 소외계층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미 개발도상국인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회원국들에 있는 대상으로 172개국의 10명의 스카우트를 초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우트를 그리고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 그리고 또 문화적인 것들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게끔 우리 잼버리에서 구현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K-팝 열풍과 네. 더불어서 또 한국에 대한 궁금증도 컸을 거예요, 아마. 네네네. 네. 사실 제가 요즘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감사할 정도로 K-팝 열풍이 너무 뜨거운 게 세계적으로 뭐 친구들이랑 야, 나 한국에서 왔어. 그러면 뭐 BTS부터 시작해서 예전에는 막 싸이도 있었고 BTS도 있고 그래서 아직도 친구들이 우리가 잼버리에 대해서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잼버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면 BTS 오냐 아니면은 막 누구 오냐 그래서 저는 혹시 뭐 이 방송이라든지 무언가를 K-팝 스타님들께서 보고 계신다면 제발 우리 잼버리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공연을 좀 네 해주셨으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막 진짜 3천만 명의 우리 스카우트 청소년들이 기대를 하면서 새만금 잼버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대회 때도 보니까 우리 K-팝 틀어놓고 뭐 전 세계 스카우터들이 춤도 추고 막 네. 그런 모습 보니까 뭉클하더라고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막 강남 스타일을 틀어놓고 이 말춤을 막 추는데 네. 진짜 가슴이 말씀하신 대로 뭉클하더라고요. 전 세계 곳곳에 이제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침투해 있는데 아직도 이제 체감 안 되는 분들 그 잼버리 한다는데 이게 뭐지? 뭐 어느 정도 온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관심 밖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 대회가 사실 어마어마한 대회다. 네. 우리 전북과 새만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사실 그 스카우트들한테 있어서 가장 큰 잔치이고 축제죠. 축제예요. 근데 이 잔치가 조그만한 축제가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단세가 작은 단세가 아닙니다. 저희 이 스카우트 단체가. 그래서 172개국에서 5만 명 정도의 스카우트들이 이 대한민국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모여서 이 잔치를 해내는 건데요. 모여서 단순히 그냥
잼버리만 딱 하고 가는 게 아니라요. 와서 사전에도 투어를 또 하고 사후에도 또 투어를 하기 때문에 대회 전라북도를 끝나고 나서도. 네, 네. 대회를 하기 전에 그냥 딱 한국에 들려서 잼버리장만 딱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문화적인 체험도 충분히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와서 행사 전에 와서도 충분히 이 전라북도를 순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대한민국을 투어를 하고 또 사후에도 이런 투어를 하고 가고요.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뭐 시에라리온, 몬테네그로, 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이런 곳 각국에서 낯선 오는 국가들. 네, 예. 친구들을 평생 친구로 만들어보고 이 친구들이랑 대화를 섞어보고 진짜 먼 나라, 이웃 나라가 되는 것을 12일 동안 같이 지내보면서 배우고 체험하고 해볼 수 있는 이런 경험이 또 있을까요? 이런 야영 대회가 어디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예상하는 것 같아요. 이때 행사 동안에. 네. 물론 이제 행사가 끝난 다음에도 더 올 거라는 기대감 섞인 또 말씀도 해줬고. 대회 자체에는 네. 참가자들은 5만 명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1일 방문을 하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뭐 예를 들면 스카우트가 아닌데 스카우트 잼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와서 보고 싶다 나도. 뭐 가족들도 따로 올 수 있고. 그러면 따로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한번 예. 나는 이날 티켓팅해서 한번 와봐야 되겠다 하시면 충분히 와서 이것저것 보고 구경하시고 아이들이랑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청년 이사인 김유빈 나라 우리 이사님은 그때 이제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돼요? 그 손님 맞이 뭐 또 역할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예. 제가 아무래도 청년 이사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사회에 들어가게 돼요. 분리가 돼서.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세계 스카우트 이벤트 담당을 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관련한 무언가를 준비를 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안에서는 제가 지금 소속해 있는 제 직장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 홍보팀에 있기 때문에 홍보팀에서 만약에 뭐 미디어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미디어 센터를 서포트하는 그런 스테이지 뒤쪽에 있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또 뉴스 어드바이저 이제 청년 이사들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참가하기 위해서 왔을 때 이렇게 리딩을 해주는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5만 명, 6만 명 외국인이 우리 전북을 찾았다고 했을 때 길거리 나가면 다 눈에 띌 것 같아요. 이렇게 스카우트 복장 입고. 그럼요. 이게 막 저는 지금 이렇게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제복을 입었지만 예. 세계 스카우트들이 다 이렇게 똑같은 제복을 입은 게 아니고요. 이런 휘장 하나, 네. 그다음에 한건 하나도 다 다르게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예쁘고 이 다양성이 이 다양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 잼버리를 멋지게 이 행사를 너무 멋지게 완성시켜줘요. 우리 도민들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외국인이 한꺼번에 왔을 때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줘야지 또다시 찾아주니까 친절해야 되겠죠, 일단. 예. 막 유달리 뭔가를 노력해서 해주실 필요는까지는 없겠지만 마주했을 때 그냥 인상만 찌푸리지 않고 그냥 씩 한번 봤을 때 눈 마주치면 그냥 씩 한번 웃어주고 그런 것만 해주셔도 저는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아시아 후보 가운데 세계 스카우트 청년 이사에 또 최근에 당선이 된 김유빈 나라 이름이 참 예쁩니다. 빛이 나고 있어요. 예, 웃는 인상이어서 참 좋은데 이 스카우트와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저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 이제 보이스카우트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언제부터 스카우트를 했나요? 제가 아직도 진짜 제가 아마 졸업한 교육기관 중에 제일 명문일 것 같은데 네. 코끼리 유치원이라고 코끼리 유치원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네. 코끼리 유치원에서는 코끼리 그 지역대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제가 3살 때부터 스카우트를 쭉 해왔었고 또 걸스카우트 활동도 중학교 때 또 해왔고 병행을 하면서 쭉 스카우트 활동은 이어왔던 것 같아요. 막 정말 내가 스카우트를 최고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스카우트 활동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청년 이사를 만들어준 인연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3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또 전 세계 한 50여 개 나라를 여행했다면서요. 이 스카우트 일 때문에. 그 에피소드도 좀 들려주세요. 네. 네.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제가 대구에서 잼버리를 이제 막 즐기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전북연맹의 사무처장님이, 야, 우리 그 전라북도에 내 외국인 친구들 2명이 놀러 왔는데, 너가 좀 영어 그래도 좀 하잖아. 그러니까 너가 가서 좀 이것저것 설명 좀 해줘봐. 네. 그러니까 제가 긴장할까봐. 근데 당시 그게 뭐였냐면 이제 실사단이 왔었어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네. 근데 그 발표를 시켜주신 거예요. 제가 긴장할까 봐 말을 안 하시다가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막 죽어라 연습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게 계기가 돼서 어떻게 또 용케 어떻게 막 해가지고 발표를 조금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게 연이 닿아서 2016년도부터 좀 잼버리 특화 스카우트로 활동을 쭉 이어오면서 제가 2016년도부터 쭉 이제 유럽 담당 대륙 홍보 단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유럽 대륙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유럽에 있는 유럽에 대륙에 있는 나라는 다 네. 가보신 거예요?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그래도 붙어 있다 보니까 횡단한다는 개념으로. 왜냐면 한 번에 왔다가 갔다가 하려고 하면은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 갔을 때 오래 장기 거주하면서 쭉 홍보를 돌아다녔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은 국가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갔을 때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네, 제가 유럽 담당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경쟁국이 폴란드여서 많이 차가움을 상대하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막 마음이 좀 여려서. 마지막까지 네. 경쟁 치열한 경업을 펼친 나라죠, 네. 폴란드. 네, 네. 예. 그래서 어려웠었는데 발칸 동유럽 국가들이 좀 정서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크로아티아가 어떤 그 배경도 너무 이쁜데 그 마음씨가 너무 예쁜 라다라는 아주머니가 스카우트 아주머니가 있어서 따뜻하게 막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이 발칸 그리고 크로아티아에 갔었던 기억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아시아 그 후보 지역 가운데 있어서 유일하게 당선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분이 정말 자랑스럽고요. 새만금 세계 잼버리도 오늘 살짝 이야기 들었는데 뭐 열심히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믿음이 갑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세계 새만금 잼버리는 또 어떤 행사며 기대하셔도 좋다. 홍보 말씀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네, 저 카메라를 보고 네, 정면 보시고. 네. 네. 그- 여기. 우리 전라북도에 계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직 자녀분들이 스카우트에 가입을 하지 않으셨어도요,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것들의 경험을 가장 극대화시켜 놓은 것들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거든요. 근데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고장에서 열릴 때 아이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는 없을 이런 경험,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만나보지 못할 이런 전 세계에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볼 수 있는 이런 멋진 기회를 꼭 선물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요,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에 열리고요. 그 다음에 연차 등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스카우트 연맹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 그 외에 기타 관련된 거는 새만금 잼버리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저희 조직이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정보 나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좀 잼버리에 많은 관심 알겠습니다.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른들 그 날짜 잡아놓으면 금방 지나간다고 하듯이 2023년 8월도 금방 다가올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인의 꿈은 또 어떤 꿈이 있는지, 청년 이사 다음에는 이제 뭘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아빠가 자주 말을 해요. 근데 네. 배부른 소리가 맞는데, 네. 이제 첫 번째 꿈이 있다면, 이제 첫 번째는 좀
몸과 마음이 항상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어디에 몸을 담고 있던지 간에 좀 그 구성원으로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정말 꿈만 같은 일일 것 같아서 제 꿈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이게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막 진짜 배를 골물 정도로 막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아 나가면서 계속해서 직업을 찾아 나가면 좋겠고, 제가 아직도 좀 철이 없어서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막 하고 싶은 게 막 변해요. 그래서 사실 특정 지어가지고 이걸 하고 싶다, 이게 목표다, 아직도 말을 정해지진 하기가 않았는데 항상 변화무쌍하다. 어쨌든 네, 선한 열심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중요하죠. 네, 어쨌든 다양한 꿈이 있어서 좋아 보이고요. 그 꿈을 하나하나 또 이뤄 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난주 전주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강화하면서 시민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엄청 최고조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로 우리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